김균영입니다. 이번에는 론이, 그러니까 모기지를 신청을 해서 그 론이 나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거는 집 사는 시간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넥스캡 홈론이라고 하는 제가 소속된 우리는 미니멈 혹은 맥시멈 일주일이면은 서류를 다 해서 론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서류만 준비되면 론은 나와요. 그 시간이 이제 원하는 서류를 제대로 넣는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그 언더라이터가 이제 검사를 하고 결국 이제 OK를 마지막에 회사에서 주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진행이 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는 집 사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뭐 2달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론도 그것에 맞춰서 가는 거지. 실제로 론을 뭐 진짜 서둘러서 하면 일주일이면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이제 그것도 사실은 일주일이 걸리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 어프레이저, 그러니까 집에 대한 감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감정은 이제 거의 예외 없이 모든 모기지 론에 그 감정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론 회사는 이제 리파이넌스나 뭐 이런 약간의 일부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어프레이저이 들어가는데, 그럼 그 감정을 하는데 감정해 주셔 이러면 알았어 하고 가서 바로 감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날 약속도 잡아야 되죠. 사진도 찍어야 되죠. 정리해야죠. 이 시간이 걸리죠. 이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 이제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처음에 그 어디를 컨택하냐면 집에 대한 그 타일을, 그러니까 집 문서,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게 얼마나 깨끗한 서류고, 그러니까 그 집에 어떤 뭐 어디에 차압이 걸려 있다거나 무슨 어떤 이런 그 집이 깨끗하냐 아니냐를 보는 것이 타일을 서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타일을 서치에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 타일을 서치라는 것, 그 다음에 집에 대한 어프레이저이라는 것, 이 두 가지 시간이 걸리고요. 이 론 자체에 대한 심사는 저희 같은 경우는 하루면 충분히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결정을 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은 되지만 그 집에 대한 상태가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청한 사람, 그러니까 바로워의 상태가 문제가 없죠.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에 대한 상태는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서류가 이제 여러 번 얘기 드린 것처럼 인컴에 대한 서류, 근데 결국 이제 돈이죠. 돈. 인컴에 대한 서류, 그다음 뱅크 스테이트먼트에 찍혀 있는 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직장이 문제 없다. 그래서 충분히 돈을 갚을 수 있냐 없냐. 요걸 보는 거고요. 인컴으로.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돈을 제대로 그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그 다운페이를 할 수 있는 돈이 충분한가. 요걸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예요. 이건 서류상으로 간단한 문제고, 나머지 서류들은 뭐 그냥 다 그냥 일반적인 거, 뭐 아이디, 소셜 넘버, 뭐 이사 가는 집 주소, 이런 건 다 너무나 간단하고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고, 오로지 문제가 되는 중요한 것은 결국 인컴이죠. 뱅크 스테이트먼트는 얘기 드린 것처럼 당연히 돈이 들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다 모아놨으니까 사실 이 문제는 별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문제에 한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다면, 돈을 어카운트에 넣어놓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어, 저희하고 연락을 하시면 해결해 보자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어쨌든 이거는 간단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컴에 대한 부분도 간단해요. 그렇게 뭐 오래 걸리잖아요. 단지 이게 이제 약간 뭐랄까요. 내가 그 인컴을 10만 불이 필요한데
98,000이다. 또는 95,000이다. 이러면 그 나머지 2,000, 5,000 요것 때문에 그 론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론의 액수를 살짝 줄이고 뭐 할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거 예를 들어서 페이스톱을 가지고 내가 이번 달에 받은 페이스톱에 뭐 돈을 더 받은 근거가 있다거나 이런 걸로 이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그 과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우어와 또 이 에메로 저와의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쉬워요. 근데 이제 이 바로우어와 그 에메로 혹은 이제 렌더 얘 손을 벗어나 있는 것이 프로세서라는 거고요. 여기에는 언더라이러라는 게 있잖아요. 언더라이러는 보통 렌더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내부에서 진행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서 진행되는데 필요한 서류는 이제 변호사. 사실은 변호사는 크게 이제 일을 하는 게 별로 없고요. 대부분의 일은 이 타일을 컴퍼니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무슨 타일을 이런 타일을 컴퍼니에서 대부분의 일을 하는데 이 타일을 컴퍼니에서 진행하는 일들, 그러니까 타일을 서치를 통해서 이 집이 얼마나 서류상으로 깨끗한가를 확인하는 과정, 이제 요것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타일을 컴퍼니에서 하는 또 다른 일은 모든 돈에 관한 것을 정리해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론을 받을 때 론 자체 수수료는 얼마, 또 변호사 비용은 얼마, 타일을 설치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뭐 세금은 얼마, 뭐 이런 돈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타일을 컴퍼니에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타일을 컴퍼니가 되죠. 그리고 그 타일을 컴퍼니를 컨택하는 사람은 변호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이 바로우어를 대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는 바로우어 앞에 서서 뭐 이제 법적인 문제, 서류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모든 일은 다 타이틀 컴퍼니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다못해 그 돈을 낼 때도요, 그러니까 그 다운페이 또는 뭐 이런 거 돈을 낼 때도 그 돈이 어디로 가냐면 원칙상으로는 셀러의 변호사나 셀러의 그 타이틀 컴퍼니로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일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론 자체가 나오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론 밖에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타이틀 컴퍼니, 또 한 가지는 이제 어프레이저인데 어프레이저는 물론 우리가 신청을 합니다. 우리가 어프레이저 회사, 그러니까 감정 회사에다가 어떤 집을 감정해 달라 신청을 하죠. 이거는 내부의 일이 아닙니다. 이건 내부에서 하면은 일이 잘못될 수 있고 그 곤란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외부에 있는 밖에 있는 제3자에게 공정한 집의 평가, 감정을 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얼마나 빨리 해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이 타이틀 컴퍼니의 일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느냐. 이 두 가지가 오래 걸리는 거고 사실은 그것만 빠르게 진행을 해서 한다면 론 자체가 나오는 데는 일주일 정도면 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이럴 때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일주일이면 해결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